안녕하세요. 헬스 건강정보 헬마드입니다. 근육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유지되고 자라는데 꼭 필요한 성분은 바로 단백질이죠. 일반적으로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서양인들과 달리 채식 혹은 생선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동양인들은 단백질 섭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일반적입니다. 인구는 많고 농사가 중심이었던 동양 국가들은 쌀, 감자, 고구마, 보리 등을 많이 재배하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힘을 얻기 위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구성했죠. 고봉밥을 먹던 우리 조상님들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식단의 탄수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몸을 만들려면 평소 식사에서 단백질을 더 잘 챙겨 먹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디서 공급받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단백질의 생물가, 즉 흡수율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그 함량만 보아서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체 내에서 실제 성장과 발육에 사용되는 단백질 비율은 식품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다양한 측정 기준이 있지만 단백질의 바이올로지컬 밸류, 즉 생물가라는 개념이 가장 많이 통용됩니다. 몸속에서 활용된 단백질은 보통 질소를 부산물로 생성하기 때문에 그 질소가 얼마나 방출되었느냐를 가지고 이 생물가를 측정합니다. 생물가가 높을수록 같은 양을 섭취해도 많은 양의 단백질이 활용되는 것이고, 콩팥이라 불리는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질이 좋은 단백질이라고도 합니다. 한 자료를 보면 땅콩이나 대두, 밀과 같은 곡물류는 단백질 생물가가 50 내외를 밑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수치죠. 이는 다른 자료들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주로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 생물가가 낮습니다. 즉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10g 먹는 것과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10g 섭취하는 건 약 2배가량의 효율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단백질은 몸 안에서 다양한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되고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에는 총 20가지의 단백질 아미노산 중 일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성 단백질을 불완전 단백질이라 부르게 되었죠. 반면 동물성 단백질에는 모든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이라 불립니다. 채식주의자들은 모든 아미노산을 빠짐없이 섭취하려면 식물의 종류를 최대한 다양하게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식비도 많이 들고 식단의 효율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채식주의 보디빌더를 잘 찾아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닭고기와 소고기, 물고기 등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육류는 생물가가 약 80원저리에 가까운 걸 볼 수 있고요. 노른자와 흰자를 합친 계란 하나의 생물가가 100인 걸 보면 계란은 상당히 괜찮은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흰자의 생물가가 88인 걸 봤을 때 노른자가 흰자에 비해 단백질 활용도가 더 높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노른자 같은 경우 과다 섭취 시 체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문제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 실제 임상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는 걸로 다시 밝혀지기도 했죠. 지방은 근육의 성장과 호르몬 생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란을 10개씩 먹는 게 아니라면 굳이 노른자를 빼놓고 섭취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청 단백질이 100이 넘는 생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흰 우유도 생물가가 90일이나 되는 걸 보면 우유 기반의 단백질이 생각보다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구나 하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 우유로는 아주 많은 양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가 어렵고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경우 속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특수 공정을 거쳐 단백질 위주로 뽑아낸 유청 단백질을 먹어주게 되는 것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버전은 단백질 부분을 따로 뽑아내 농축했기 때문에 웨이 프로틴 컨센트레이트 WPC라 부르고, 이 WPC에서 유당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한 번 더 농축한 걸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WPI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WPI가 더 비싸고 소화가 잘 되겠죠.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느냐에 따라 WPI의 생물가는 100에서 최대 159까지 치솟습니다. 단백질을 프로틴 파우더 형태로 섭취하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간다거나 심지어 탈모가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요. 단백질 보충제는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인공 화합물 베이스가 아니라 우유에서 단백질 성분만 추출해 가루화시킨 파우더 형태의 자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용도의 보충제로서 안전하고 훌륭한 역할을 해냅니다. 보통 본인이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서 근육의 빠른 성장을 원하고 있다고 했을 때 체중당 2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75kg이라서 약 150g의 단백질을 하루에 섭취해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식사당 약 30g의 단백질을 섭취해주고 있고요. 총 4끼를 먹어서 120g을 채우고 남은 30g의 단백질은 프로틴 보충제로 섭취해주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하나 더 뜯어먹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정신건강에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꼭 보충제가 아니어도 프로틴 스낵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프로틴 음료도 다 이 유청 단백질이 베이스인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유 기반 단백질은 생물가도 높기 때문에 당이나 지방이 너무 많이 포함된 게 아니라면 부담 없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단백질을 먹을 때 단순히 단백질의 그램 수뿐만 아니라 흡수율도 고려하면 더욱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가성비에 기반한 단백질 티어 순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WPC 제품이랑 아이솔레이트 제품인 WPI를 번갈아 가면서 먹어주고 있는데요. 유당불내증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식이라 씹는 느낌이 없어서 아쉬울 땐 제품으로도 가끔씩 떼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즐겨 먹는 제품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피 와퍼는 마이프로틴 스테디셀러기도 한데 바삭해서 웨하스 느낌으로 먹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100% 피넛버터인데 파뮤 같은 인공 화합물이 하나도 안 들어간 제품입니다.
이따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요즘 제가 진짜 빠진 제품이 바로 이 초코칩 브라우니 제품인데요. 이거 한 조각 하나에 단백질 23g, 거의 닭가슴살 한 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브라우니 한 조각에 우유랑 먹을 때도 많고요. 대접에 우유 따라서 브라우니 넣고 오그레퐁 넣고 땅콩버터 한 스푼 넣어서 말아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부드럽고 달달해서 맛있죠. 이런 마이프로틴 제품들은 아직까지도 가성비로 많이 유명한데요. 보통은 할인할 때 사셔야 쌉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타임세일과 같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진행되는데 거기에 더해 H마드 전용 코드를 입력하시면 42% 추가 할인이 됩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신 경우 고정 댓글에 안내된 가입 코드 입력 시 증정품까지 지급되니 자세한 내용은 고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스맛 프로틴으로 유명한 클리어웨이 제품군에서 배맛 시리즈가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스무디나 슬러시, 아이스크림의 재료로 사용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깔끔하고 청량한 맛이어서 텁텁한 베이스의 보충제가 질리셨던 분들은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